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도 그렇고 변호사가 하든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소보정명령이 뭔지 그리고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간 2000여 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보정명령이 뭔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온 샘플을 직접 내려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정하라 그러는데 주소보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소보정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관해서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소보정명령이 무엇일까요? 주소를 보정하라는 거 아니냐. 주소를 이제 잘못됐으니까 새로 내라는 거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말로 풀었으면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하면 법원에 소장을 냈든 무슨 신청서를 냈든 이걸 상대방한테 보내줘야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 등을 접수를 하는데 이거는 원고가 됐든 아니면 신청사건의 채권자라고 붙이든 신청이라고 붙이든 이런 접수한 뒤에 법원이 상대방한테 그 서류를 우체국이나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보냅니다. 누구냐면 그 신청서나 소장에 상대방으로 적인 거, 피고나 채무자, 피신청인이라는 말로 이제 나중에 적죠.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적어놓은 그 주소지에 보냈더니만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거주하지만 배달 시각에 있지 않아 가지고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 주소지에 살고는 있는데 우리 뭐 맞벌이 하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송이 돼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 소장이나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이렇게 송달이 안 됐으니까 상대방의 주소를 새로 적어서 내라 라고 보내는 명령입니다. 주소를 새로 적어라? 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각하됩니다. 소송이 각하돼 버려요. 그게 패소 판결입니다. 일단. 물론 보완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안 돼. 그냥 끝내. 이렇게 하고 오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주소 보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소 보정이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지를 한번 샘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정명령 이래가지고 이제 사건 번호가 있겠죠. 재산명시가 있고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판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뭐 사건 번호대다가 또는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판결사항이 뭐냐? 당사자의 동일성과 관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원래 신청서에 있던 주소를 기재를 해줘요.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냐면 야, 네가 적어서 보낸 그 주소지 보냈더니만 없더라.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사 갔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등록부 초본을 내라는 거죠. 그게 주소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등록부 초본은 어떻게 돼요? 지금 신용정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가가지고 주민등록표 초본 떼주십시오 그러면 안 떼줍니다. 절대. 그런데 이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이걸 가지고 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소보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원에서 온 주소보정명령 그 서면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걸 제출해요. 하면서 자,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 밑에 적힌 이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발급해 주시라면 해줍니다. 해줘요. 자, 그래서 이 주민등록 초본을 딱 발급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소장이나 신청서에 내가 적어서 낸 그 주소지하고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사람 주소가 여긴 줄 알았더니만 이사 갔네? 해가지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보정을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소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 보정서 이래가지고 일반적인 양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동영상 밑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조금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소 보정서 해가지고 이제 사건 번호, 원래 정해져 있는 사건 번호가 있으면 그걸 적고, 그다음 원고가 누군지, 채권자가 누군지, 또는 피고가 누군지, 사건마다 채무자일 경우는 누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위 사건에 아이와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띄어보니까 똑같더라. 그럴 때는 주소 변동 없음이라고 체크를 합니다. 종전에는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송달을 해달라.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죠. 주소 변동 없음, 재송달 신청 해가지고 종전의 주소는 적어낸 주소를 한 번 더 송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송달 신청을 하면 또 안 받아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편국 집배원이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맞벌이 하고 이래가지고 없어. 평일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간에 가든지 아니면 휴일에 가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특별 송달이라고 합니다. 특별 송달. 그래서 이 특별 송달을 신청을 하는 걸로 하면 그 중에 휴일에 송달해 달라. 이 사람은 밤에도 늦게 오기 때문에 밤에 가서 소용없다. 그러니까 휴일에 해달라 그러면 휴일에 가서 송달을 해봅니다. 근데 대신 휴일 송달은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주소로 갈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변동이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을 이렇게 띄보면 주소가 달라졌을 경우예요. 예, 달라질 경우죠.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동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주로 낮에 없고 다른 데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소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면 낮에라도 송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소 변동이 없더라도 이대로 송달 장소를 달리 해가지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해가고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특별 송달을 한 두 번 해도 안 될 경우는 공시송달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거 해가지고 보냈는데 계속 없는 걸로 나온다. 그러니까 공시송달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는 것은 요 체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 밑에 주소 보정서 샘플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쭉 적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에 체크를 해가지고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고 좀 기니까 그냥 대충 읽자가 하시면 안 됩니다. 읽어보셔가지고 이대로 하시되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은 r119co.kr에 가시면 오른쪽에 나홀로 소송 부분에다가 각각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